네, 최악의 강진이 네팔을 덮친 지 한 달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구는 미미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팔 한인회의 장유경 회계이사와 함께 지진 이후 네팔의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네팔 현지에서 일단 계속 지진의 피해가 있는데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5월 18일 날 2차 지진 이후에 일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1차 지진, 2차 지진을 다 경험을 네,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진 나던 날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그때 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토요일 점심시간이었고요. 네. 12시였는데 그 네팔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앉아있는데 이 집이 세트장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천장이 흔들리고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집 전체가요? 온통 예. 마치 세트장처럼 예. 네. 순간 지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밖으로 맨발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군요. 네. 네. 그리고 처음 지진 났을 때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지진을 처음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얼마 동안 그 진동이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고요. 집이 마치 정말 세트장처럼 다 흔들리고 물탱크가 흔들리고 담이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5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땅이 흔들리다가는 마치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이게 갈라질 것 수가 같은 있겠구나. 그런 이러다가. 공포감을 느꼈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마침 그 앞에 텃밭이 있었는데 예. 그 텃밭 바닥에 다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 상상을 하시면서 손을 좀 떨고 계시는데 떨립니다. 네. 그 살고 계시던 집이 무너지신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200m 반경에 7층, 5층짜리 건물이 마구 무너졌습니다. 네. 2차 지진도 규모가 7.3이었고 여진도 상당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지진 이후 계속 여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진이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은 네팔 정부에서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로 이제 5월 15일부터는 정상화가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5월 15일 날 예상하지도 못한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진이 또 왔어요? 여진이 아니고 본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본진입니까? 그거 자체가 지진이라고 합니다. 7.3 강도였고 그때 저는 이제 한인의 임원회의가 있어서 예. 제가 사는 지역은 카트만두의 북쪽인데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시 10분 전인데 갑자기 똑같은 현상이죠. 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이 건물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순간적으로 다 뛰어나왔죠. 네. 뛰어나왔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 자체가 다 울렁거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앉아 있었죠. 자다가 그때 순간이 떠오르시겠어요? 떠오르고요. 5월 15일 날 귀국했는데 지금도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막 그 진동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네.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진 숙추라고 해서 땅이 흔들리지 않아도 흔들리는 예. 듯한 느낌을 지진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이사님께서 저희에게 카트만두 시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보면서 좀 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아이고. 어떤 사진이죠? 네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네팔 정부의 건물이 내부가 무너진 사진입니다. 저기가 건물이 있던 자리였 정부 건물. 정부 건물 네. 내부가 무너졌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는 또 다른 곳 같네요. 대부분의 네팔 전체 카트만두 지역, 히말라야 마을 다 저렇게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나도 이제 진앙지였던 친두발축이라든가 고르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아주 한 채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저렇게 텐트에서 지내는 거군요. 예, 저도 텐트에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네. 그 난민촌도 직접 방문해 보셨습니까? 난민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지금 난민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다 그냥 그 공터, 오픈 스페이스죠. 조금 예. 넓은 곳에 그냥 다시 무너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렇게 텐트를 쳐놓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수습되지 않은 시신도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은 사진 보내주신 사진 중에도 뭐 시신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차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진이 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72시간은 긴급 구호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매몰된 사람들을 살리면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구호 단계가 지났을 뿐이고요. 아직도 지진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복구의 단계, 복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서서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카트만두가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복구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처럼 원활한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삶의 터전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잃었는데 지금 TV 보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좀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남편들에게? 특히나도 이제 오지마을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 구조팀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히말라야는 아시다시피 산간 지역이죠. 그러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이슈화되지 않은 지역에도 모두 히말라야 네팔 전체가 다 피해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호의 시스템도 없고 구호의 손길이 도로가 가는 데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 없죠? 도로가 없고요. 아예 사각지대에 놓인 예,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이라도 너무 가서 좀 모이라고 그렇죠.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네. 장기적으로 도움의 그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엉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끊긴 지역에 다시 걸어서 며칠 가는 지역도 지금 다 무너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호품 전달이 잘 되는지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현지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नहीं आया है, कुछ भी नहीं है। हम अभी खाने के लिए कुछ भी नहीं है। जगह थोड़ा तिरबल सिरबल नहीं दिया। गवर्नमेंट से अभी से कुछ भी मदद नहीं आया। 아니, 구호품 온다고는 하는데 정작 안 오거든요. 멀어서는 걸어서라도 갖다 줘야 되고 이게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네,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팔을 상징한 게 노룰로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문제고요. 구호팀이 간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고 절차에 거쳐서 가는데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구호의 양은 한정돼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또 그런 어려움도 많이 맞닥뜨린다고 구호팀들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블로킹 당하고 트럭에서 짐을 뺏기고 이런 뺏기고 경우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걸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진이 났는데 그걸 구호를 하는데 시스템이 붕괴졌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인신매매가 지금 네팔 현지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성도 무너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른바 이 구호물품 중간에 약탈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순간에 부모를 잃었는데 그 아이를 인신매매해 가는 사람들 네. 이 범죄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일단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네팔인들은 지진 1차 지진이 난 순간에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극도로 공포스러웠지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향후 생존에 있어서 이렇게 구호물품을 받지 못하고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곧 우기도 다가와서 예. 전염병 문제나 산사태, 홍수 더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팔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 꼽아주시죠. 가장 필요한 거 전부지요. 가장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필요한 모든 게 거죠. 다 모든 게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팔에 또 가실 저는 그렇죠. 가야 할 것입니다. 가서 함께 하고 또 함께 복구하고 함께 네팔인들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네팔 현지의 그냥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IT도요. 지진이 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계속 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이게 3년, 5년, 어쩌면 10년 그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팔 한인의 장유경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